안녕하세요. 인생사연 극장TV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아버지의 병상 위에서 터져나온 자식들의 갈등, 보험금을 둘러싼 남매의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상호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온몸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두 자녀, 큰아들 김준혁과 딸 김미영을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상호 씨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년 전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금은 총 3억 원.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상호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호 씨는 절망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온 보험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상호 씨의 큰아들 김준혁은 45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와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인 김미영은 41살입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사업 실패로 인한 빚까지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알려지자 두 남매는 번갈아가며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떠나면 보험금이 나올 거야. 3억 원인데 이 돈으로 내가 집안을 잘 이끌어줬으면 해.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이 돈으로 미영이도 도와주고 가족들 잘 챙겨줘.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간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상호 씨는 미영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뒀어. 3억 원 정도 되는데 준혁이가 받게 되어 있어. 하지만 너도 우리 딸이니까 그 돈으로 내 사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손자 교육도 잘 시켜라. 미영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왜 보험금 수익자가 오빠만 되어 있는지, 자신은 왜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상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남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병원비를 대부분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미영도 자신의 형편에 맞춰 병원비를 분담했지만 준혁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아버지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너도 좀 더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 미영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카페 사정이 어려워 빚을 내가며 병원비를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카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요. 준혁은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고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있는 상황에서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내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당장 병원비 정도는 내가 더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미영은 오빠의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니까 병원비를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병원비는 우리 모두의 의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작은 갈등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분담,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까지 모든 일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영은 점점 섭섭함이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보험금 수익자를 오빠만 지정했는지, 자신은 딸이라서 상속에서 제외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수익자를 왜 오빠만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상호 씨는 미영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보험을 들 당시에는 전통적인 생각으로 장남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미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그때는 준혁이가 장남이니까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너도 똑같이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네. 상호 씨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기 상태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두 남매 사이에 첫 번째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치료 방침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의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완화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해봐야죠. 반면 미영은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이제는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준혁은 미영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너는 보험금도 받지 않으면서 왜 치료를 포기하라고 해? 내가 병원비 내는 사람이야. 미영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금 받는 사람이니까 치료비를 더 쓰자는 말씀이세요? 이 말을 들은 상호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보험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아. 아버지 때문에 왜 싸우니?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져 갔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비의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미영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느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데 왜 보험금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실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얼굴을 찌푸렸고 아버지 앞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상호 씨는 이런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상호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고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각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호 씨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두 자녀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미영아, 가까이 와봐. 두 남매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상호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죄송하다. 너희들이 싸우게 만들어서. 준혁과 미영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상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금, 그까짓 돈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그냥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바란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 앞에서는 화해하는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드디어 상호 씨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두 남매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보험금이나 상속 같은 것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잃는 슬픔만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두 남매는 슬픔을 나누며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자 다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보험금 분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준혁은 자신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했다며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두 남매는 서로 피하며 지냈습니다. 가족 모임도 없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험금 3억 원이 준혁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준혁은 복잡한 심정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영도 도와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준혁은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보험금이 나왔어. 아버지께서 너도 도와주라고 하셨으니까 반반 나눠 갖자.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빠,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필요 없어요. 그 돈은 오빠가 다 가지세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카페 사정도 어렵다고 했잖아. 미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빠만 수익자로 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사실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돈은 필요했지만 동정이나 시혜처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빠의 호의로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준혁도 미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의로 나누자고 하는데 왜 거부하는지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 맘대로 해.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보험금은 모두 준혁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남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은 오빠가 보험금을 독식했다고 생각했고 준혁은 나누자고 했는데 거부한 것은 미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와 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서야 오빠가 제안했던 보험금 분할이 생각났지만 이미 자존심 때문에 거부한 상황이라 다시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미영의 사정을 들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누자고 했을 때 거부한 것은 미영이니까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남매는 1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서로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두 사람 모두 완고해서 누구도 중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 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미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빠와 1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낸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혈육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영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준혁을 보았습니다. 1년 만에 본 오빠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준혁도 미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여기에? 오빠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서야 미영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미영은 준혁을 간병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돌보던 때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준혁은 미영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간 간병하는 동안 두 남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영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빠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다친 걸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준혁은 그제서야 미영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미영이 보험금을 거부했던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아, 사실 나도 그 돈 받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아버지께서 너도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오빠의 호의를 거절한 거니까요. 하지만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나는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의 보험금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였는데 나만 받을 이유는 없어. 이때 간병하던 중에 미영이 무심코 흘린 말이 준혁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면서요. 준혁은 이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보험금을 나누고 싶어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요. 준혁은 미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배려 깊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며칠 후 준혁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오빠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준혁의 집에 도착해서 준혁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들어와. 준혁은 미영을 거실로 안내하고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보험금이야. 반은 내 거야. 미영은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빠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미영아,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줘. 이 돈은 원래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였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미영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오빠 것이에요. 제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준혁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께서 우리가 싸우는 걸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이때 준혁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미영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씀요?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 자신이 보험 수익자를 잘못 정했다고 미영이도 똑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데 왜 차별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부탁하셨어. 보험금 받으면 꼭 미영이와 나눠 가지라고. 그게 아버지의 진짜 뜻이라고 하시면서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혁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돈이 필요했거든.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못 들은 척했어. 정말 이기적이었지. 오빠,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그 돈 거절할 때 속으로 안도했어. 혼자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이기적인 형이야? 미영은 오빠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준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나고 내가 나를 돌봐주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를.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아, 너는 나랑 1년 동안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내가 다쳤다는 소식만 듣고 바로 달려왔잖아. 그것도 내 사정이 어려운데도 말이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 아버지께서 그 보험금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우리가 갈라질 뻔했잖아.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오빠. 너무 자존심만 세우고 살았네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영아.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살자. 그날부터 두 남매는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보험금은 정확히 반반 나누었고 미영은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두 남매가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오빠가 다친 동안 간병하면서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달려와준 미영을 보면서 혈육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은 오빠가 나누어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준혁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남매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고모와 삼촌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두 남매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화해했어요. 그동안 싸워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살겠어요. 두 남매는 아버지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미영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왜? 보험금 수익자를 오빠로만 해놓으신 건 말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반반으로 해놨다면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신 건 아닐까요?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해 주셨구나. 이제 두 남매는 정말로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는 단순히 돈을 나눈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족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도 자존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가족 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다시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두 남매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영의 반찬 가게도 번창하고 있고 준혁의 회사 생활도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상호 씨가 남긴 3억 원의 보험금은 결국 두 자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유산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두 남매가 겪은 1년여의 갈등은 결국 그들을 더 성숙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상호 씨의 마지막 소원대로 두 남매는 이제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자매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들려드린 김상호 씨 가족의 실화입니다. 보험금을 둘러싼 남매의 갈등,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를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화해할 수 있고 더 단단한 유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